몇 번이니? 1번에? 78쪽 1번에? 아니요. 잘못 말하면 잘못 말하면은 나랑 가는 쪽팔리고 그럴 수도 있지. 죽지. 다시는 안 틀리겠죠. 1번에 몇 번? 2번. 자, 다 해야 1번에 몇 번? 4번. 아니 그럼 근표다만 물어보자. 2번이죠. 맞았다. 나이스.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 3원보가 아니라 다음. 그렇죠. 4원보죠. 시조는 4원보죠. 다음 거겠지. 어허, 민요시가 3원보지. 그 다음에 이거 몰라도 까마귀, 싸우는 꼬레, 백로야, 가지 마라, 몇은보야, 덩어리를 세는 거죠. 다음 거. 4원보. 불편하네, 두 딸내미. 어허. 4번, 5번, 4번 봐봐.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 백로랑 까마귀가 대조죠. 밑에 적어놔요.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 백로랑 까마귀죠. 백로가 누구를? 온건개혁파. 까마귀가 급진개혁파. 근데 지난주에 다 해주지 않았니? 맞습니다. 오, 왜 그러는 거야? 둘이 잘하다가? 브레인 그럴 수 있죠. 자, 이번에 미음은 없다고 치시고 푸시면 몇 번이 답입니까? 2번이죠. 2번이 맞네. 자, 3번에 가와 나에 나타난 백로의 의미는요. 자, 백로는요. 자, 몇 번입니까? 여기서 3번에는 4번. 옳지 4번이죠. 절개를 지키는 중심. 나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쌤이 뭐라고? 이걸 뭐라고? 겉과 속이 달라요? 표리 표리부동. 그렇죠. 표리부동.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 가리킨 거예요? 온건개혁파 있잖아요. 온건개혁파를 비판하는 거죠. 너희들이 고려를 개혁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은 뭐야? 실질은 너네 고려의 공신들 같지만 너네 기득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 그걸 이직이 쏴버린 거죠. 표리부동으로. 이게 그 시졸 지은 의도기도 하고. 자, 그다음 4번에 보기를 참고를 할 때 가의 주제와 관계 깊은 한자 성어. 자, 현지야 몇 번? 4번에 못 풀었니? 모르겠어. 민준아 몇 번? 어? 2번이죠. 금묵자흑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똑같은 말이야. 그 비슷한 물을 말이야. 그 먹에 가까이 두면은 그렇죠. 금묵. 먹에 가까이 가면 자흑. 검게 물든다. 그러니까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뭐야? 너도 검게 물들까 봐. 즉 뭡니까? 엄마가 걱정하는 거죠. 예. 그럼 괄목상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볼 만큼 깨끗하다. 믿기잖아. 믿기지 않을 만큼 급격한 변화다. 지금 이런 거죠. 세옹지마. 요건 쉽죠? 변방 노인의 말 뭐죠?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뭡니까? 그렇죠. 알 수 없다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일이고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인생사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곡하가세 학문으로서 세상을 놀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망혼지정. 망혼지정? 그리움이죠. 망한 나라의 망국의 서름이죠. 자, 5번 보기에 해당하는 식구 서리적 표현. 서리적 표현에 동그라미 하시고 뭐예요? 의문형으로 끝나야 되죠. 자, 전부 다 나머지 마라, 세라, 마라 뭐예요? 다 명령형에다가 하노라 이런 거 뭐예요? 감탄으로 빼야 되나? 뭐 평소형으로 빼야 되나? 근데 의문형은 4번이죠. 속조차 검겠니? 이 말이죠. 자, 6번에 아까 이거 우리 얘기했죠. 시조는 언제나 픽스 되는 거. 사설 시조에서도 언제나 픽스 되는 거 어디야? 종장의 첫 번째. 첫음보. 종장의 첫음보. 그래서 종장의 첫음절이라고 해도 돼요. 자, 청강에, 가는 청강에, 나는 아마도. 근데 아마도 쓰는 걸 까먹었다면 겉희고를 쓰시면 맞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이거죠. 이지. 시조를 쓴 의도. 자신의 결백함, 급진개혁파의 결백함, 순수한 의도. 그 다음에
온건 개혁파의 표리 부동을 지적하기 위해서 쓴 거죠. 의도가. 그렇죠? 되셨죠? 자, 소설 가봅시다. 아, 이는 네. 소설을 드디어 이론부터 가보시죠. 뭐 이론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들어보면은 그렇구나 싶어요. 그렇구나. 듣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아니, 선생님이 말해 왔었는데 네, 하지 말아요. 자, 시 같은 경우는 은율이 있는 문학이었잖아. 소설에는 은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런 건 없어. 소설은 다만, 자, 80페이지에 보시죠. 현실에 있음직한 일, 동그라미. 자, 작가의 상상력 동그라미, 재구성 동그라미. 그런 일이 있어. 판타지 소설들은 나왔습니다. 판타지 소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이 작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어. 이걸 문학으로 볼 거냐, 아니면 보지 않을 거냐. 라이트 노벨 들어보셨죠? 가벼운 소설들. 그런 걸 딥한 문학으로 봐주진 않아. 가벼운 문학처럼 판타지는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중간? 중간에 어디 있어? 해리포터가 작품성이 없냐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독자들이 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상업 영화가 관객들이 많이 보죠. 예술 영화 관객들이 많이 가요. 아니요. 근데 예술성을 예술 영화에 더 높이 쳐주죠. 그런 느낌인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가시죠, 소설. 자, 소설의 특성입니다. 개연성에 별 다시고요. 허구성에도 별을 다세요. 그다음 서사성에 별을 다시고요. 허구성 밑에다가 요거 좀 적어 주실까요? 별 달고 모방성. 모방성 여기 좀 빠졌어요. 근데 가끔 선지에, 그러니까 지문의 문제 객관식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소설의 특성부터 갈게요. 개연성입니다, 먼저. 아까 소설이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갖고 쓴다 그랬죠? 현실에서 있음직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내에 그 전개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을 법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실제로 작가들이 실생활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쓰죠. 자기 이야기를 쓰면 뭐야? 자전적 소설이 되고 실제로 그 이청준의 이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EX 읽어줘야 되네. 예를 들어 이청준 소설의 눈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눈길? 아니요. 아니요. 이청준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 청준 씨.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등학교 때 나오는구나. 자, 여기가 하나 더 잡아요. 엄마랑 같이 걸었던 그 눈길을 이게 자전적 소설이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풀어쓴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있는 이야기, 수필이랑은 달라요. 플롯이 구성되어 있어요. 수필은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필요 없잖아. 얘네는 그게 있어. 자, 그 다음, 그리고 애초에 소설이라고 놓고 쓴 거예요. 모티프를 갖고 오는 거지. 이게 팩트 그대로 나열된 것도 아니고 수필은 또 교훈을 주기 위함이잖아. 꼭 그런 의도로 꼭 쓴 것도 아니에요. 소설은 뭐예요? 감정 노름이야. 다양한 감정을 독자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수필과 다르죠. 근데 같은 작가의 이야기 중에 벌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오나? 근데 벌레 이야기는요, 이거는요, 실제 살인 사건이거든요. 살인 유괴. 실제 살인 이거를 재구성해서 쓴 거예요. 그놈 목소리? 뭔 놈? 그놈 자, 이거 뭐냐면 아이가 이거 실화인데 이 이청준이 라디오를 사연을 듣다가 그 얘기를 듣고 벌레 이야기를 쓴 건데 뭐냐면 다리 한쪽이 불편한 아이가 유괴됐어요. 네? 유괴돼서 실종 신고를 내고 막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에 그 지역이 철거되면서 아이의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잡았어. 범인이 누구냐?
그 아이가 다니던 학원의 학원장이에요. 네? 와. 돈을 요구하려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엄마가, 아이의 엄마가 자기의 그 구원, 자기의 마음도 편하고 자기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종교에 빠져요. 기독교에. 그 기독교를 열심히 그 설파하는 아줌마랑 같이 가서 그래서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용기를 내서 그 사형수, 그 사형 그 언도를 받았거든. 그 살인자가. 그 학원장을 찾아가요. 그 교도소에.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느님께 모든 죄를 고하고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니 엄마 보고도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 그러니까 어때요? 가해자가 하느님한테 자기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았대. 빡쳐 안 빡쳐? 그걸 듣고 이청준이 이걸 쓴 거예요. 네. 그러면 어때요? 실제 있을 법한 일을 재구성해서 쓴 거니까. 그렇죠? 저 소설 한번 읽어봐요. 재밌겠네. 이거 있어요. 이거 두 개다. 아니, 위에 거는 별로고. 위에 거는 위에 건 밑에 거는 이렇게 읽어. 좀 이거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근데 본래야 아, 가해자가 그것도 벌레 그 같으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그거를 읽어보시고 감상을 사람 한번 그걸로 생각을 하는- 해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아니에요. 약간 이상하잖아. 인간이 중학생이 중1 조금 어려운데 해설이 뒤에 붙어있는 소설로 충분히 둘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중1 애들 그 가준 애들 이걸로 수업 다 해줘서 어차피 수능대 나올 확률이 있는 소설들이라서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 게 개연성이다. 개연성. 실제로 있는 일을 따오기도 하고 지금 개연성 얘기하는데 해리포터 생각하면 안 돼. 안 돼. 쌤이 그 네 개 해줬어. 아까 설명을 해줬다. 산업영화관에서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허구성 보세요. 사실이 아닌 작가가 자 사실이 아닌 물결 표시하시고 꾸며낸 동그라미 허구성이죠. 페이크란 이야기다. 이게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허구다 허구. 즉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이나 모티프를 갖고 노는데 작가가 임의로 재구성이 있었으니까 뭐예요? 이건 결국엔 페이크다. 그치? 허구다. 그 다음 그 밑에 모방성 쓰셨죠? 모방성. 근데 페이크는 얘들아 무에서 모든 유를 창조하기는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뭘 가지고 올까? 개연성과 허구성 때문에 배경이 되는 현실의 모습이나 을 반영합니다. 모방성이에요. 잘 생각해봐. 홍길동전이 조선 후기에 쓰였죠. 그죠? 자, 홍길동전이 조선 신분제 거기에 담아냈어, 안 담아냈어? 담아내죠. 모방성. 아예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조앤 롤링 있죠. 해리포터 신사는 그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건 맞죠. 거의 모든 그 체계나 계급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그 사상이 그 사람이 구성한 그 세계가 엄청 크죠. 근데 이거는 꼭 소설이 아니어도 어디서도 할 수 있습니까? 시, 만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니. 그 애니의 세계관이라 그러잖아. 그쵸? 그 특정 작가들은 일본 애니가 워낙 유명한 이유가 특정 작가들의 세계관은 자기의 다른 작품들끼리 그 같이 엮이죠. 매칭이 엮이죠. 네. 그래요? 네. 너의 이름으로 하고 날씨와야 섞여있어. 그 카드캡터 체리 아세요? 아, 카드캡터 체리의 세계관이 그걸 그리는 그 작가의 만화의 세계관과 연결돼요. 그래서 그 다른 만화에 보면 카드캡터 체리가 휘두르던 그 새부리 그 요술 지팡이 있죠. 그거 그 다른 만화에 막 나오고 그래요. 뭔 소리인지 바로 그래요. 해리포터도 한 번도 안 읽었어. 해리포터도 안 본 눈 사고 싶다. 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해리포터 그런데 한 번 읽어봐야 해요. 아니요. 지금은 이거 읽어봐요. 네. 쌤이 문제 만든 것도 Story of the 있으니까 Fall. 줄 수 있어요. 그 디나와 협력 쌤이 민준이 추천해줬지. 아, 네. 그것도 쌤이 교재 만든 거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책점도 해드릴 수 있어요. 무서우시다 역시.
중등 논술 정도 껌이죠. 자, 그 다음에 진실성 가시죠. 진실성. 인생의 참모습과 진리 동그라미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보실 소나기. 아, 이성은 이렇게 꼬시는구나. 진리를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술성. 소나기가 이성 보시는. 거기 여주인공은 작정하고 나왔죠. 여주가 남들 보시는 네, 여주가 여주가. 여주가 정말 본격적으로, 그때 가서 해줄게요. 근데 그 여주 죽지 않아요? 맞아. 그치. 죽을 거면은 사랑 못하냐? 여주 팬. 얘 모든 사람 사별했잖아. 야, 사별은. 결혼 안 했잖아. 남주랑 사별했어. 결혼 안 했잖아. 그냥 헤어지면 가족이 아니니까 해. 임자랑 헤어진 줄. 자, 그래서 고전적이라니까 우리가. 그 민준이가 클래식한 맛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네, 예술성. 내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자애들 그 보는 눈을 빨리 키우세요. 자, 예술성. 언어를 통해 형식과 표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예술. 별로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서사성에 별 달아놓으셨죠. 인물, 사건, 배경 등을 갖추고. 자, 그 다음에 사이 표시하고 쓰세요. 일정한 시간의 흐름. 자, 시간의 흐름 동그라미하고 전개의 동그라미하고. 서사는요. 우리의 사랑엔 서사가 있어. 이 말은 우리의 사랑에는 시간의 흐름이 농축되어 있다. 쌓여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에겐 유구한 서사가 있어. 우리에겐 오래도록 그냥 쉽게 말해서 오랫동안 우리 사귀어 왔어. 이 말이죠. 그 서사입니다. 서사. 그래서 얘들아 이런 소설 있죠. 순환이대 읽어보셨어요? 순환이대. 네, 동백꽃도 그렇고 그거 시간의 흐름 맞아요. 이걸 질문하는 친구가 있는데 과거로 순환이대도 기차역에 딱 가가지고 과거를 회상하잖아. 그래요? 네, 만도가 과거를 회상해요. 근데 그게 시간의 흐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죠. 과거로 돌아가서도 그걸 역순행적이라고 그러죠. 뭐요? 거기서부터 또 시간의 순서대로 그 사건이 흘러가잖아. 그래서 모든 소설은 일정한 시간의 흐름을 타고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진행돼요. 알겠죠? 그래서 서사성, 그 다음에 밑에 산문성 보세요. 서술, 묘사, 대화 등에 의해 표현되며 줄글의 동그라미하고 서술, 묘사, 대화도 동글. 자, 봐봐. 시에서는 우리가 심상이 있었다, 그치? 마음속에 그림 하나를 딱 그려주기 위해서, 그치? 근데 소설에서는 어떤 기법을 쓰느냐? 서술과 묘사와 대화입니다. 서술은요, 작가가 그냥 이렇게 줄글로 써주는 겁니다. 맞죠? 직접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직접 설명에 동그라미 하세요, 거기.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였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량으로 나올 때이었다. 왜요? 그냥 쭉 서술 그대로 써주죠. 직접 설명. 그 다음 묘사 보세요.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자 그림을 그리듯이 동그라미.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는요. 이 글은 묘사적이다.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 그 풍경을 메밀밭에 그 하얀 메밀꽃이 쫙 펴있는 그 풍경을 그림처럼 생생하게 묘사해 주는 거죠. 삼국지에도 많이 쓰이죠. 삼국지 너가 좋아하는 뭡니까? 군사수 그 기세, 기계 이런 거 다 막 묘사해 주죠. 적벽대전 어떻게 불타올라서 그 되는지 묘사를 아주 기깔나게. 똥차게. 기깔나게 그렇죠. 기깔나게 써놨죠. 오늘도 적격대전 같이. 자, 그래서 묘사가 이런 거죠. 그 다음 대화는요. 쉽죠? 등장인물이 주고받는 말 대화로서. 자, 됐습니다. 소설의 3요소 넘어가시죠. 자, 우리 애들이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요걸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설의 3요소랑 소설의 구성의 3요소가 다릅니다. 자, 소설의 3요소. 소설의 3요소는 이해할 때 요령이 뭐냐 하면 소설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소설책.
소설책 그 자체. 자, 그래서 소설의 3요소 뭐 있습니까? 이 책에 뭐가 담겨 있어요? 주제. 주제. 맞죠? 중심 생각에 동그라미 하세요. 중심 생각. 소설의 3요소 앞에 가로하고 소설책 살짝 적어놓고. 녹색은 쌤이 필기할 때 녹색은 그냥 참고용이지 주는 아니야. 네, 좀 가려서. 그 다음에 구성, 두 번째는 구성. 소설책을 펴면은 거기에 사건이 전개되어 나가잖아요. 그 구성. 그래서 사건 동그라미 인과관계에 따라 배열 물결 표시. 요렇게 해놓으면은 또 인과관계 또 따로 배열 따로 놓다가 옆에 좀 적어 놓으세요. 작품 내에 사건의 짜임과 배열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플롯이죠, 플롯. 그러니까 소설책엔 당연히 글쓴이의 주제가 담겨 있을 거고 사건이 플롯이 구성되어 있겠죠. 뭐 있겠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플롯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걸 읽어낼 때 그 작가만의 고유한 문체가 느껴지죠. 얘들아, 이 문체는 그림으로 치면 화풍 같은 거야. 모네의 화풍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의 퍼트리는 이런 파스텔톤의 이런 그림들을 막 쓰는구나. 그러면 모네 그림을 보면은 다 모네 아시게 되죠. 화풍이 있는 것처럼 글에도 문체가 있습니다. 쌤이 그 조정래 작가의 소설을 여러 번 읽었어가지고 그 조정래 작가의 소설이 많거든요, 양이. 근데 한창 봤을 때는 그게 반토막난 글이 나와도 이거 조정래 거다 알게 됩니다. 쌤이 지금 구분하는 게 조정래랑 그다음에 정호승 그 사람의 문체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장용이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보시다 보면은 그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와요. 그 문체죠. 그래서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다기보다는 꼭 한 번 이상은 해보는 거 독서법이 필사죠. 필사. 그러니까 내가 좋은 화풍을 갖기 위해서 이게 누구야? 이제 오래돼서 이름도 까먹었다. 도나텔로인가? 그 사람이 좋은 화풍을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미켈란젤로 걸 수십 번 데생하고 따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화풍이 한 번 그 사람이 또 크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누구였까? 미켈란젤로 다음에 누구지? 다빈치? 다빈치였나? 뭐 아무튼 그런 것처럼 필사가 가장 느린 독서법이거든요. 그 사람의 글을 짜라 써보는 겁니다. 고대. 책 하나 읽는데 한 달씩 걸리면 어이구, 야, 한 달이 뭐야? 한 달이 그 이상 진짜 걸릴 수도 짧지. 있지. 그래서 쌤도 데미안 그 필사하다가 포기한 적 있는데 그런 거. 그게 문체입니다. 미안이 뭐예요? 헤르만은 헤세. 그러면 그거 너무 어려워요. 맞아. 그 데미안이 일단 되게 재밌었던 중독적이었지. 이유는 내가 10대 때 내가 처음에 데미안을 중2인가 처음에 읽었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고1 때 다시 도전했거든. 근데 또 너무 새로운 거야. 그리고 고3 때 수능 치고 또 봤거든. 또 새로워. 대학교 들어가서 봤는데 또 새로워. 그래서 저한테는 볼 때마다 새로운 책이라고. 나중에 여러분 나이 드시면 보세요. 고등학교 때쯤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설책 기준으로 보면 그 소설책의 주제, 구성, 문체 다 담겨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구성의 3요소는 또 다르다.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사건이 전개돼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 인물, 그렇죠. 인물, 사건, 배경. 진짜. 이렇게 필요하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3요소하고 요거 하면 집에 갈 수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소설의 3요소 주제 쉽고 구성했고 문체는요. 자,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작가의 개성 동그라미 문장 표현 방식 물결 표시. 그러니까 작품 내의 문장의 특색적인 표현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설 구성의 3요소 보세요. 그 위에 인물, 사건, 배경이죠. 자, 인물은 당연히 작가의 상상력을 창조하여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 자,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 동그라미
그게 인물이죠. 등장인물이죠. 이랑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등장인물이 사람이 아닌 거. 아, 있지. 시점이 개의 시점으로 본다든지. 아시겠죠? 그 영화도 그런 거 신도 있잖아. 그거 아니에요? 나는 오수정. 고양이로 쓰던가. 그것도 고양이 시점이니까 그 영화. 그치? 나는 뭐 개로 쓰이다. 고양이.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양이로. 등장하는 그렇다고 동식물이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일단 사람 정도로 하고 사람이 아닌 것도 될 수 있다 생각 정도는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은요 갈등 상황이죠. 갈등 상황 동그라미. 갈등이 없는 소설은 참 밋밋하기 그지 없고 갈등이 없는 소설은 거의 없죠. 항상 근데 예외는 있다. 원칙적으로 갈등이 없는 소설은 없는데 없는 소설을 이해가 무진기해. 네? 무진기해. 그 굉장히 독특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있어요. 이걸 소설로 봐야 해? 뭐 이런 거. 그리고 거기는 그 구성도 사당 구성이에요. 나중에 무신기행도 고등학교 때 나오니? 어떤 뭐라고 그래요? 소설은 갈등이 문학이라는 왜 갈등이 없는 소설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인생을 여러분이 나이 드시면서 어렸을 때 아기 때는 이분법적 사고를 배워요. 제일 먼저. 이분법. 그래서 가치관이 이거는 여담인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바뀌지 않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건 가치관. 그 가치관. 삼성에서 이걸 테스트했죠. 그 다음에 아래 그거 점수 높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가치관을 찍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관성을 많이 봅니다. 일관성.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말을 바꿔가지고 그것만 탁탁탁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가치관. 점수 잘 받으면 뭐 좋아요? 입살 바로 있지. 사트 몰라. 네. 자, 그다음 가치관 다음에 바뀌기가 어려운 거 뭘까? 성격. 성격 그 다음 취향 그 다음에 가장 잘 바뀌는 거 태도. 자, 요게 좋아하는 참 샤인에다 그건 나중에 합시다. 일단 중요한 거는요. 왜 가치관이 잘 안 바뀌는지 아세요? 원인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싸우고. 어렸을 때 가치관은 있잖아. 중간이 없어. 이런 거 배우시죠? 어른이 용돈 줄 때. 두 손으로 받아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뭐야? 예외가 있어 없어 이거는? 없죠. 중간 영역이 없어. 만약에 나 혼자 아기가 중간이랍시고 이러면 돼. 맴매 맞지. 두 손. 아니면 돈을 못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렇게 배우죠. 거짓말 친구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친구 물건 허락 없이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걔들 지금 다 그렇게 배워. 도덕법 치고 시험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라는 거는 중간 영역이 없어.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딱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어. 특히 어렸을 때 배우기 때문에. 그럼 성격은 가치관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타고난 거랑 함께 짬뽕돼서. 그러니까 고치기 힘들죠. 태도는 뭐예요? 감정이 더 큰 베이스이기 때문에 잘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성격을 개조하고 싶어? 역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가치관을 손대셔야 됩니다. 가치관을 가치관을 손대는 거는 그또 이제 내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가치관을 깬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람이 딱 바뀌는 건 뭐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있거나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가치관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결국에 뭐다? 소설이야, 소설. 자전거 도둑에서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가 그 주인 영감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걔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야? 주인 영감에 대한 배신감이죠. 예, 신뢰가 확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와야. 자, 그 다음에 사건은 그래서 갈등 상황 동그라미 하시고 배경은 시간과 장소, 시간 동그라미, 장소 동그라미. 결국에 이런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설을 읽는 이유는 나의 감정을 읽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설은 많이 읽어볼수록 좋으니 열심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82쪽. 그러면 소설 구성 단계. 자, 중요한 것만 하시죠. 소설의 구성 단계 몇 단계? 5단계. 그렇지, 5단계죠. 물론 여기에서 위기가 빠지고 4단 구성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게 연습되거든요. 연기니까. 뭐가 빠지는 건 아닌데 추가되는 거. 여기서 추가 못 되죠. 추가는 나도 모르는데 추가되는 게 있니? 없겠죠. 위기가 빠진 거 있어. 자, 요렇게 되죠. 82페이지 그 위에 빈 공간 있죠. 소설 기초가 탄탄해야 성적도 쑥쑥 거기에다 그리세요. 여기에 처음에 발단. 자, 갈등이 어떻게 돼요? 실마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죠. 그 다음에 전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되는 단계죠. 위기, 갈등이 이거 봐요. 절적 갈등의 최고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말 갈등이 해소돼요. 이게 소설의 구성 단계죠. 소설의 구성 단계. 모든 영화, 시나리오, 네, 연극, 소설 모두 갈등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가끔 시험에서 틀리시는 게 발단에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는 것 외에 중요한 거. 그렇죠. 갈등의 실마리가 제공돼요. 요거 얘들아 자전거 도둑에서 바람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절정에서 얘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해결. 그렇죠. 갈등 해결의 실마리. 이게 제공되죠. 왜 그럴까? 결말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결말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일이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갈등 해결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 자전거 도둑에서 고향, 아버지 떠올리는 거. 그래서 내적 갈등이 막 오는데 해결 방안의 느낌이 오잖아. 결국엔 고향 아빠 만나러 가잖아요. 그거죠. 그래서 쭉 플롯이 구성되는데 이거 해결 이거를 안 봐가지고 괜히 맞출 수 있는 거 틀린다. 그러니까 자 소설 구성 단계 갈등의 실마리 제시 발단에 거기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인물 동그라미 배경 동그라미 소개 동그라미 발단입니다. 자 전개 갈등의 시작 동그라미. 이제 갈등이 시작돼요. 스타트 끊었어. 위기 심화 갈등의 심화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긴장이 고조되죠. 근데 위기에 하나 더 씁시다. 위기에 자 사건 전환의 계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감춰진 사실을 알게 된다든지 기존에 몰랐던 뭐 주인 영감에 대해서 그 못난 모습을 알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인지하게 왜? 절정을 타고 올라가야 새로운 갈등이 더 확 올라가는 거죠. 이제 불난데 이제 기름 부어주는 거지. 그 다음 결정 갈등의 최고조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거 중요해요.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됨. 요거 옆에 꼭 적어놔요. 한 번 더.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됨. 완득이 읽어보셨죠? 완득이. 아 많이 봤죠. 작년에 했죠. 그쵸. 이래서 쳐도 뭐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아주 답답하다. 재밌었던 그 소설이에요. 만들기는 떡집 아니에요? 네? 아닌가? 뭐 만드기는 쪽집이라는 집이 따로 있고 만덕이에 떡. 만덕이. 우리가 쌤이 얘기하는 거 만드기는 그 복싱 선수. 그 영화도 있죠.
네. 만드기가 네, 킥복싱을 배우면서 인생의 목표가 생기죠. 이것도 재밌는 갈등 소설. 해결의 실마. 네. 초등학교 때 욕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이러던 그 애들 정도는 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뭐 시작하자마자부터 나오는 맞아요. 이놈아. 그 아저씨가 아몬드도 욕 되게 많아. 아몬드도 그래? 아몬드는 안 좀 좋아하죠. 많아요. 페인트도 욕 많아. 아 근데 아몬드는 욕을 배우고 싶니? 네. 조정래 아저씨 소설을 읽어. 모든 전라도 욕을 할 수 있어. 쌤이 욕을 소설로 배웠어. 욕을 소설로 배웠어요. 그 전라도의 그 질펀한 욕을 배우시게 됩니다. 여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되게 효과적이고 그럼요. 쌤이 또 대구 출신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맛깔나는 소설들은 대부분 뭘 사용합니까? 사투리를 사용하죠. 네이티브 스피커로 들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귀에 쏙쏙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 뭐 신상, 그림 그리고 우화 떨고 그런 거 됐어요. 자, 결말 갈등이 해소되죠. 갈등이 해소 동그라미. 자, 됐습니다. 그러면 서술자 가시죠. 얘들아, 여기 서술자는요, 보세요. 독자에게 이야기를 말해주는 서술 기능을 수행하는, 자, 허구적 화자 동그라미, 허구적 화자. 시에서도 시적 화자가 필요했죠. 이재무의 딸기라는 시 기억나요? 네. 그 시인인 재무 씨가 딸기는 아닐 거잖아. 뭐예요? 그 딸기에 대한 그 감성을 노래하고 싶어서 딸기인 척, 딸기를 시적 화자로 내세운 거잖아. 근데 서술자도 똑같아요. 소설에서도 효과적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작가의 중심 생각을 전달하고자 허구적 화자를 내세웁니다. 그걸 여기선 서술자라고 하는 거예요. 서술자. 즉 작가가 사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적 대리인입니다. 자기가 내세운 사람이야. 그래서 허구적 화자 위에 쓰세요. 허구적 대리인. 대리인이 뭐 변호사 같은 거죠. 대신해주는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술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니? 시점이겠죠, 시점. 거기 밑에 시점에 관점 동그라미 하세요. 근데 누구 관점? 서술자의 관점. 그러니까 서술자가 어느 위치에 서서 보느냐야. 서술자의 위치에 물결 표시하시고. 거기에 있는 거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서술자랑 작가는 다른다는 거 일단 인지해 두시고 그 뒤로 넘어가세요. 예, 84쪽. 시점도 초등에서 다르잖아. 시점 네. 찾아내시는데. 네. 4개. 그럼요. 쌤 다 해줬죠. 중등 올려 보낸다고 해줬잖아요. 자, 그럼 시점 4개. 여기 있는 거 이 책의 가장 단점이 내용은 많고 단점이 2개죠. 오타와 가독성이 떨어진다. 정말. 자, 보세요. 학원 교재는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보시죠. 자, 시점은 크게 기준이 뭐죠? 서술자가 아니냐. 그렇지. 작품 안에 있냐, 작품 밖에 있냐. 서술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나누죠. 그래서 작품에 등장하는 작품 속에 있거나 작품에 등장하지 않아요. 작품 밖에 있거나 작품 속에 있는 건 그럼 누구뿐이 등장인물. 작품 바뀌면 작가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놔두고 그럼 등장인물이 주인공이면 어떡할까? 지 이야기를 짓거리겠지. 그건 뭐야? 자기 이야기 할 거니까 1인칭? 그렇죠. 주인공 시점이죠. 내 이야기하기 바쁘잖아. 그 다음에 주인공 외에 나머지 주인공 외에 그러면 얘들은 그렇죠. NPC죠. NPC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 주인공을. 그렇지. 주인공을 보고 관찰하잖아.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타겟팅을 하나 정하자.
소설의 제목이 시우의 하루야. 시우의 하루. 부제 AI의 삶이란. 자, 주인공이에요. 시우가.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오늘도 알람 소리가 들리기 전에 먼저 알람을 껐다. AI의 삶이 이런 건가? 뭐 이런 거. 주인공 쉽죠. 그거는 자기애가 듬뿍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유, 아직 듬뿍도 안 쳤어. 그 다음에 만약에 주인공 외면은 누군가가 관찰해줘야 되죠, 시우를. 예를 들어, 시우 엄마가 듣는 시우 어머니. 오늘도 우리 아들의 방에서 알람 소리 들리지 않았다. 우리 아이는 대체 인간미는 어디로 팔아먹었는지 너무나 걱정이 된다. 현실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이 마침 문소리가 난다. 우리 AI 시우는 씻으러 들어간다. 가끔 소름이 끼친다. 진짜 로봇인 줄 알겠어. 근데 일어나자마자 씻긴 해요. 그럼요. 자, 진짜? 1인칭 관찰자 직관이죠. 수학에서는 무조건 네, 시우를 관찰해야 되잖아. 시우의 하루니까 시우를 관찰해줘야죠. 그래서 쭉 날아가는 거죠. 난 두렵지 않아요에서 그 파티마 시점이지. 그 다음에 작품 바뀝니다. 자, 작가죠. 그러면 작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상상력을 열어주기 위해서 단순히 소리와 영상이 보이는 CCTV처럼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모든 그 사람의 그 주인공이든 등장인물이든 그 인물의 의도, 느낌, 생각을 모두 써줄 건지 그 선택을 하게 되죠. 얘들아, 이거는 지금 그냥 너희에게 쉬우라고 써주는 거야. 실제로 이런 용어는 안 써. 알겠지? 보라색으로 쓴 거는. 요거는 쓰는데. 자, 그럼 CCTV 역할을 하는 건 뭐냐? 3인칭 관찰. 옳지. 3인칭 관찰자시죠. 왜 3인칭일까? 그는, 시우를 그는이라고 표현할 거 아니니. 시우가 이렇게, 그는. 자, 작가니까 있죠. 뭐, CCTV가. 시우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바로 욕실로 향했다. 그는 늘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것부터가 하루 육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것도 빼야겠네. 늘 아침마다 욕실로 향한다. 그는 욕실에서 씻고 나오면 아침을 먹으러 식탁에 앉아 있다. 하루 일과인 건 알지? 진짜 똑같이 말하셨는데. 이게 자, 되게 뛰어나간 거 아니야? 전지전능 보세요. 전지전능은 이제 싱크죠, 싱크.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알아. 그래서 작가시죠. 그렇지, 전지적 작가시죠. 그런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은 시우는 식탁에 앉았다. 눈빛으로 엄마를 재촉하기 시작한다. 식사를 내놓으라고. 진지를 그러면서 아들의 눈빛을 받은 엄마는 오늘도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괜히 손놀림을 느리게 한다. 괜히 이런 거. 시우의 애를 터뜨리기 위함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85쪽에 인물 보시죠. 지금 시점은 이걸로 끝이야. 알겠지? 이거 필기는 다 하셨죠? 그 위에. 안 했죠. 다음에 너무나 이렇게 쫙 도려내면 이제 완벽해지는 거야, 이반은. 자, 85쪽. 자, 소설의 인물 보세요. 소설의 인물, 자, 소설 구성의 3요소잖아. 이제 그 구성의 3요소를 스타트하는 거야. 그 위에 빈 공간 있으시죠? 85쪽 위에도. 자, 뾰족가루하고 쓰세요. 소설 구성의 3요소 뾰족가루 하고 쓰시고. 실점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땡땡 하고 쓰셔야 되죠?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그걸 지금 풀는 거야. 자, 인물은 당연히 거기에 밑줄 긋고 쓰세요. 인물. 뭡니까? 작품 속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럼
사건은 뭘까? 그렇죠. 갈등이 핵심 포인트죠. 작품 속 전개되는 다시 뭐죠? 내용, 갈등, 갈등이 키죠, 키. 그 다음에 배경은 두 개뿐이죠. 그렇지, 시간과 공간이죠. 작품에서 전개되는 자, 구체적인 시간, 공간. 그럼 요거 세 개를 훑을 거야. 자, 준비됐어? 이제 해도 돼? 요거까지 썼죠? 자, 그러면 빠르게 가시죠. 인물. 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비중,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중심 인물이 있고 주변 인물이 있죠. 중심 인물은 자, 주된 역할 동그라미. 주된 역할에 동그라미 하시고 얘들아, 주된 역할이면은 뭐겠어? NPC 중에서도 중요한 NPC들이 있죠. 게임 해보면. 걔들도 주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 인물은 보조적 역할. 그렇지. 짜잘하네. 그렇지. 그런 거죠. 순환이대에서 주막집에서 주모. 주변 인물이죠. 사건 전개에 어떤 영향도 못 미치죠. 걔는 지나가는 NPC죠. 자, 그 다음에 역할. 자, 주동, 반동. 여기서 주동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역할 뭘 맡았는데 주인공이야 아니야 이거잖아. 주인공 동그라미 하시고 서사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주인공이죠. 서사를 이끌어가는 인물. 춘향전 아시죠? 춘향이가 주동인물이죠. 주인공. 그 다음에 반동인물. 자, 반동인물 보세요. 주동인물의 의지와 행동에 맞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쓰세요. 주인공과 대립되는 인물이죠. 주인공의 성취를 방해합니다. 어벤져스에서 뭐야? 빌런들이지. 그 다음 춘향전에서는 변사또지. 변사또. 자, 성격 변화. 변화가 있냐 없냐.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평면적 인물입니다. 평면적. 네, 변하지 않아요. 성격이 변하지 않은 인물 동그라미 하시고 흥부 놀부전에서 흥부죠. 놀부고. 흥부는 끝까지 착하고 놀부는 끝까지 못했잖아요. 네, 평면적 인물입니다. 고전소설의 인물이 대부분 평면적이야. 안 바뀌어. 그 다음 입체적 인물 보시죠. 입체적 인물. 사건의 진행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자 성격이 변해요. 성격이 변하는 동그라미 하시고 감자라는 소설 혹시 읽어봤습니까? 아 거기 병녀가 그런데 그 완득이에서도 완득이가 태도가 변하죠. 그런 거 입체적 인물 알겠죠? 대부분 현대소설에서 입체적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집단 대표성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시겠죠? 밑에 괄호하고 쓰세요. 성격에 따라 괄호 닫고 자 성격에 따라 인물의 성격 자 전형적 인물 사회의 특정 계층 사회의 자 특정 계층 동그라미 집단 동그라미 대표 동그라미 껍빛단비 이것도 완득이에서 엄마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계층들 있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엄마 전형적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적 인물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 자 뚜렷한 개성 동그라미 하시고 완득이의 도완득이죠. 걔는 개성이 넘치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시에서 심상으로 무언가 제시했다면 보세요. 인물의 유형을 알았으니 그럼 작가가 인물을 어떻게 제시해 주냐 작품 속에서 두 가지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자, 직접 제시는 말하기, 텔링인데 서술자 동그라미, 직접 설명 동그라미. 포인트는 이겁니다. 구체적인 단어 동그라미. 쓰세요. 구체적인 단어 동그라미. 구체적인 단어로 직접 표현합니다. 구체적인 단어 쓰시고 옆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밑에 보시면 쓰나미의 부지런함 동그라미 직접 던져주죠. 이게 직접 제시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많이 쓰겠다. 그치? 자, 그 다음 간접 제시 보여주기입니다. showing. 자, 인물의 행동 동그라미, 대화 동그라미, 외양 묘사
동그라미 등을 통해 밑줄 짐작하게 하는 방식 물결 표시. 독자가 짐작하게 하는 거죠. 간접 표현이라고 적어보세요. 간접 표현. 그 다음 자 마지막입니다. 86페이지. 이번에는 인물, 사건, 인물 끝났으니까 사건, 갈등해야 되죠. 자 소설의 갈등, 사건에 해당되죠. 작품적 전개되는 내용이나 갈등. 갈등은요 일단 첫 번째 내적 갈등. 한 인물 동그라미, 마음속 동그라미. 즉 옆에 가로하고 쓰세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죠. 자전거 도둑에서 수나미가 주인 영감에게 계속 있어야 될지 아빠를 찾아가야 될지 내적 갈등하죠. 이게 내적 갈등, 내면 갈등이에요. 근데 자전거 도둑에서 음. 주인공 아빠 죽은 거 아니야? 주인공 아빠 죽었다는 서술은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요. 왜 함부로 인물을 죽여요? 자, 아무나 죽이지 말아요. 그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안 죽었는데 병에 걸려도 죽진 않았는데. 아버지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자, 외적 갈등 보세요. 자, 개인과 나머지죠. 개인과 나머지. 쉬워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은 어디서나 많죠? 자, 예를 들면 콩지 대 팥쥐죠. 콩지 대 팥쥐죠.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생각의 대립에서 오는 갈등, 옆에 모르겠으면 콩지 vs 팥쥐 적어놔요. 인물들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 주동인물, 반동인물 생각하면 되겠죠. 춘향이랑 변사또, 네. 몽룡이랑 변사또. 그 다음 개인과 사회예요. 사회제도 동그라미, 관습 동그라미, 윤리 동그라미. 자, 홍길동전으로 갑시다. 홍길동은요, 사회관습 뭐와? 조선의 신분제. 예, 조선의 신분제 때문에 아빠를 아빠라고도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도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홍길동 vs 조선 신분제 사회. 그게 대표적인 예시죠. 저거나 도여나 머리카락 볼 때가 아니야. 어이구. 자, 그 다음 개인과 운명 보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동그라미 겪게 되는 물결 표시. 자, 내가 이거는 생각이 나는 게 이런 소설이 어려워서 중1, 중2, 중3은 없을 것 같은데 영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아. 영마의 주인공이 그 옆에 쓰세요. EX하고 얘가 주인공이 성기거든요. 이 성기 왜? 성기의 꿈은요. 얘 이상한 거 많이 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영마라는 뜻을 몰라? 아니요? 성기 뭐가 이상하지? 어쨌든 성기에게는요 개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뿌리 내려서. 근데 이 성기에게는 정착해서 살 수 없어. 성기에게 주어진 운명은 뭐냐? 역마살.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팔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신의 운명이 이거야. 지금 자신의 운명이. 그럼 얘랑 맞서서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쵸? 예. 요겁니다. 또는 연마살 이겨요. 어? 성기가 이겨요. 운명이 이겨요. 어? 성기가 이겨요. 이제 운명이. 성기가 결혼을 하면 운명이라고? 아니. 성기가 운명을 극복해요. 아니면 운명한테 불복해요. 결말이 어떻게 결말이 얘 이상한 생각하는 거니까. 나중에 읽어봐요. 네. 아프? 아니요? 자, 그 다음에 개인과 자연은요. 내가 이거를 노래를 뭘 그래도 설명을 해줄까 생각해봤거든. 자연재해 동그라미, 자연의 도전 동그라미, 노인과 바다지 않을까 싶어. 그쵸. 재밌죠? 노인과 바다, 그 노인이 자연 거기에서 뭐예요? 바다와 거대한 물고기와 그 물고기를 물어뜯는 뭐예요? 상어. 네, 그렇게 싸우죠. 그것도 재밌네. 노인과 바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기에 배경이 없죠. 배경. 요거는 간단하니까 그냥 씁시다. 밑에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네모 이렇게 해서 색깔 칠하고 배경 쓰고
자, 작품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인 건 아시니까 자, 종류 예시만 씁시다. 자,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자, 시간적 배경이 뭐 있습니까? 작품이 전개되는 뭐 조선 시대냐, 현대 시대냐, 시대.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 계절. 그 다음에 시간. 아침인지 저녁인지 밤인지 이런 게 시간적 배경이 들어가고요. 공간적 배경은요. 작품이 전개되는 공간입니다. 그때는 뭐 당연히 뭐 한국인지 미국인지 뭐 아니면 도시인지 농촌인지 이런 거 하시죠. 이게 답니다. 네, 이게 다예요. 다 쓰셨죠?